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기자수첩. 오늘 기자수첩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무려 25위에 올랐습니다. 25위. 25위.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라는 곳이 이제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2014 세계 번영지수의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경제, 교육, 자유, 보건, 안전, 안보 등 여러 분야에 이제 점수가 종합되어 있는 거죠. 아시아 순위를 보니까요. 싱가포르는 18위, 일본 19위, 홍콩 20위, 대만 22위. 예. 우리가 아시아에서도 5번째군요. 지난해보다 이게 한 개 더 오른 거긴 합니다만. 그래요. 교육, 경제 부문은 점수가 좋은 편이고 개인 자유 부문은 점수가 나쁩니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벌써. 사회의 화합과 협력 정도를 보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점수가 낮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공동체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협동조합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점수가 나쁜 그러면 거죠. 전체 25위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5번째라고 하면 조금 섭섭한 등수. 우리가 꼭 살기 좋은 나라에서 대만보다도 뒤져야 되냐 홍콩보다 뒤져야 되냐는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도 142개국 중에 25위면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내가 느끼기엔 그거보다 아래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첫째 굶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긴 하겠죠. 1위는 어디예요? 1위는 당연히 노르웨이입니다. 벌써 6년 연속 1위입니다. 이 나라는 되게 얄미워요. 예. 역시 북유럽 국가들이 예. 많아요? 스위스가 계속해서 또 2위고 뉴질랜드가 이제 3위. 예.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은 좀 뒤로 쳐져서 있습니다. 한 10위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뽑은 거랍니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국내 총생산 GDP. 예.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 아무래도 이게 많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나라보다는 많은 나라가 훨씬 풍족하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보장은 되니까. 그러나 문제는 행복이나 삶의 질은 돈하고 좋은 일자리만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 어디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냐? 네가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난하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내 마음대로 그냥. 어떤 사람은 바쁘고 힘들어도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한 비전이 꿈꿔지는 곳. 이럴 수도 있고. 무병장수. 그냥 조용히 늙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이런 대답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점수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레가툼 연구소는 경제, 교육, 자유, 보건, 안전, 안보 8개 분야로는 점수를 내는데 유엔 개발 계획 같으면 또 다릅니다. 문자 해독률, 평균 수명, 실질 국민소득 이런 걸로 점수를 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디가 제일 높냐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캐나다가 또 상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지수에서 어떤 게 점수가 좋고 또 어떤 부분 점수가 나쁘고 굉장히 세세하게 그렇죠.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네요. 레가툼 연구소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프로스페러티 인덱스, 번영지수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유엔 개발 계획이 내놓는 것은 우리가 인간 개발 지수라고 부르고요. 영국 NEF 재단이 내놓는 것은 행복지수라고 부릅니다. 다 따지는 점수 분야가 다르고 배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지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어디 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야 그러면 좀 어느 지수를 가지고 묻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사실 정확한 건데 그러네요. 우리는 그냥 행복지수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중남미의 코스타리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요? 도미니카, 자메이카. 왜냐하면 매일 그럭저럭 런닝 셔츠 바람에 춤추고 놀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거고 꼭 밍크코트 거치에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운데 밍크코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팬츠 한 장에다 런닝 셔츠 한 장 입고서 늘 그냥 흥청망청 놀 수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특이한 어떤 조사 결과들이 혹시 더 있을까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도 이런 걸 내놓기도 하고요. 어떤 건가요? 은퇴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어디예요? 은퇴한 직장 그만두고 은퇴한 사람. 김현정 앵커가 왜 관심을 갖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어디예요? 어디? 이건 미국 월간지 인터내셔널 리빙이 한 건데 기후가 온화해야 됩니다. 노인들은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자연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해야 됩니다. 공기가 좋고. 그렇겠네요. 생활비가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버는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안전과 의료는 잘 갖춰져 있고. 이러면 이제 파나마, 에콰도르,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스페인, 멕시코, 몰타, 우루과이, 태국 순입니다. 야, 이거 좀 생각보다 다르네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다가 은퇴를 했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라고 생각하시면 외국을 따질 때 물가가 너무 비싸도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참 좋은 나라인데 스위스 같이 물가가 비싸다 그러면 내 돈 가지고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은퇴한 연금 가지고 거기 가서 살기는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서 몇 위예요? 한 17위 정도. 우리가 17이라고요? 꽤 괜찮아요. 생각보다 높아요, 계속. 그러니까 대개 보면 바다를 끼고 있고 예, 경치가 좋고 집값과 물가가 싸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하긴 우리는 계절이 좋으니까요. 사계절이 있고. 어쩌면 우리한테 제일 결정적으로 점수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외국인한테 친근하고 편견이나 배타적인 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나가도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얼굴이 까맣다거나 또는 뭐 머리가 금발이면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죠. 예전보단 많이 나아졌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파나마들은 뭐 아예 은퇴자들 전 세계 은퇴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특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고요. 특히 택시비가 적게 듭니다. 택시비가. 남의 나라에서 운전하면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더군다나 나이 든 노인이. 그러면 항상 택시를 타야 되는데 파나마의 거의 모든 도시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3,000원이면 갑니다. 괜찮네요. 이러니까 항상 택시를 대절시키기가 좋은 거죠. 은퇴자들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 파나마. 그렇습니다. 재밌는 조사 또 있어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홍콩 HSBC 금융그룹이 조사한 것. 어디예요? 재정 만족도라든가 생활의 질,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좋은 나라. 이거는 스위스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가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스위스 1위, 2위 싱가포르, 3위 중국. 왜냐하면 직장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쉬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우면 외국인이 거기 가서 살기는 어렵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25위로 뽑혔다는 소식 전하면서 이 조사 저 조사 한번 짚어주셨어요. 변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